시대마다 미의 기준은 바뀌어갔지만 한 시대를 풍미한 미녀들은 시대가 변해도 대중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죠. 오늘은 20세기를 대표했던 세계 3대 미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모니카 벨루치입니다. 이탈리아의 자랑이자 비너스 여신의 환생으로 불리는 모니카 벨루치는 1964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혹적인 외모로 항상 구설수에 올랐던 모니카 벨루치는 늘 남성들의 시선과 여성들의 질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요. 그녀의 부모님은 벨루치에게 너 같은 외모의 아이는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강해져야 한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상과 다르게 그녀는 대학 시절 때까지 법학을 공부하였는데 학비를 벌기 위해 패션 모델로 데뷔했고 압도적인 외모 덕택에 금방 인기를 끌어 아예 연예계로 진출하게 되죠. 젊은 시절의 몸매는 그야말로 신이 내린 예술작품이라고 칭할 정도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포즈를 취해도 완벽 그 자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중년을 넘긴 현 시점에서도 나이대를 감안했을 시 여전히 상당한 몸매를 지니고 있는데요. 올해로 만 57세인 모니카 벨루치는 최근 인터뷰에서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저 노화의 과정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몸매와 피부 등 미모 관리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녀는 엄격한 관리를 하지 않고 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죠. 그녀의 딸 데바카셀 또한 현재 이탈리아의 모델로 활동 중이며 외모 금수저라는 별명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1929년에 태어난 전설적인 배우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녀가 주로 활동했던 5, 60년대 할리우드에서는 마릴린 먼로 등 육감적인 스타일의 배우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그에 반해 오드리 헵번은 날씬하고 깡마른 체형 그리고 귀여운 매력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마른 몸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릴 적 비극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머물고 있던 네덜란드가 나치 독일에 의해 점령당하자 네덜란드는 가혹한 식량 수탈을 피할 수 없었고 급기야 네덜란드 전체가 대기근을 겪게 됩니다. 피난민 시절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녀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 배고픔을 달랬으며 당연히 이로 인한 식중독, 설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혹한 지배와 탄압 때문에 나중에는 몸무게가 39kg까지 빠지고 죽을 고비까지 넘기게 되는데 네덜란드 병사가 준 초콜릿을 먹고 간신히 아사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헵번의 가족 또한 대기근의 피해자였고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녀는 평생 깡마른 몸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 또한 이때의 영양실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죠. 오드리 헵번은 평생을 사는 동안 몸매와 건강 유지를 위해 매일 걷기와 스트레칭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단 조절에도 철저하여 디저트류를 거의 먹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초콜릿만은 매우 좋아해서 자주 즐겼다고 하죠. 오드리 헵번의 초콜릿 사랑은 워낙 유명하여 2013년에 영국의 한 초콜릿 브랜드는 이러한 오드리 헵번의 모습을 CG로 구현하여 CF에 출연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발레리나를 꿈꿨던 헵번은 전쟁 이후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3년 그녀가 출연한 로마의 휴일이 개봉하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녀는 전 세계를 주목시키며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참고로 오드리 헵번은 영화계 최초로 의상협찬을 받게 되는데 그 브랜드는 바로 오늘날까지도 명품으로 인정받는 지방시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출연하는 모든 영화의 의상협찬을 맡은 지방시는 이제 막 런칭한 신생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유명해지면서 지방시 또한 유명세를 타게 되어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나 화려한 배우 인생에 도달하기까지 헵번에게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뼈저린 피난민 생활이 있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그녀는 2차 대전의 고통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전쟁 피해자였습니다. 이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오드리 헵번은 전쟁 영화는 출연하지 않았으며 유일하게 전쟁과 평화라는 영화에 출연했을 때조차 전투 장면에는 출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의 기억은 오드리의 가치관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배우 은퇴 이후에는 유니세프 대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건너가 난민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결장암에 걸렸고 암 투병 중에도 끊임없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오드리 헵번은 1993년 1월 20일에 향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올리비아 하세입니다. 올리비아 하세는 1951년에 태어난 아르헨티나의 배우이며 스페인계 아르헨티나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입니다. 그녀는 17살에 영화 로미오의 줄리엣으로 전세계적인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이 영화에서 올리비아는 청순한 외모로 전세계 남성들을 사로잡으며 영원한 줄리엣으로 남게 됩니다. 올리비아 하세는 지금까지 총 3번의 결혼을 하는데 이 중 첫 번째 남편이었던 딘 폴 마틴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사연이 유명합니다. 딘 폴 마틴이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자 올리비아는 자신의 눈을 손으로 가리고 눈 색깔이 무슨 색이냐고 물어본 것이죠. 베이글의 몸매 때문에 그녀를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선은 항상 목 아래로 가 있었지만 딘 폴 마틴은 유일하게 그녀의 눈의 색을 맞췄으며 이에 감동한 올리비아 하세는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남편인 후세 아키라는 일본인 가수인데 이 때문인지 그녀는 일본 가네보 화장품의 모델로 장기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편이자 현 남편인 데이비드 아이슬리와는 1991년 결혼했으며 둘 사이에서 태어난 딸 인디아 아이슬리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똑 닮은 외모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올리비아 하스는 현재 70세이며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세 여인과 함께 세기의 미녀로 손꼽히는 인물은 바로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1932년 영국에서 출생한 그녀는 매혹적인 외모의 영향인지 몰라도 수많은 스캔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평생 동안 총 8번의 결혼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녀는 괴로워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 특히 유대인이었던 세 번째 남편을 따라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는 아예 아랍권 국가로부터 입국이 금지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외모와 더불어 연기 실력도 훌륭하여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번이나 수상한 할리우드의 명배우입니다. 특히 1963년 출연한 클레오파트라에서의 열연으로 오늘날까지도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하면 이 영화에 출연한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한 26살이나 어린 마이클 잭슨과 평생 절친으로 지내기도 했는데 그녀의 8번째 결혼식을 마이클 잭슨의 저택 네버랜드에서 치른 것으로도 유명하죠. 테일러는 인생의 말년에는 고통받는 사회 소수자들을 위해 인권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자신과 같이 영화를 찍었던 록 허드슨이 에이즈로 인해 고통받으며 사망하자 테일러는 당시 대중들에게 생소했던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당시 에이즈라는 병은 무분별한 동성애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저주받은 병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이 병에 걸린 유명인들은 죽는 순간까지 대중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불명예스럽게 삶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테일러는 당시에 엄청난 톱스타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꾸기 위해 정면으로 돌파했으며 그녀의 사후에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에이즈 협회라는 단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외모에 맞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2011년 향년 79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눈길을 사로잡은 세계의 미녀들. 비록 세월을 거스르진 못했지만 이들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까요?